춘천시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. 카페 주차장에 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. 카페는 이용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에 주차만 하고 가는 얌체 주차족이었습니다. 카페 주인이 그 차량의 앞, 뒤, 좌우를 막아버렸어요. 다른 차들로 못 나가게. 막아버리니까 주차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한 건데, 자기가 얌체 주차를 한 건 맞지만 내 차량의 앞뒤를 다 막아버렸다.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냐? 그 당시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불법 주차된 차량의 앞, 뒤, 좌우를 다 막아버린 상황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판례나 법령 근거가 없다. 실제로 많이 처벌을 했는데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실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분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대요. 그때는 그랬습니다. 3년 전에는.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. 재물손괴라는 죄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. 재물손괴라는 걸 막상 딱 들어보시면 재물을 손괴한다.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을 부시던가,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를 부시던가, 손괴를 해야지 재물손괴죄가 되는데, 자동차를 가만히 두고 앞, 뒤, 좌우를 막았을 때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형상이나 구조가 전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. 어떠한 스크래치도 가하지 않았죠.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안 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판례의 경향이었습니다. 가장 최근의 판례를 말씀드리자면 2019년에 일어난 그 사건에서도 2019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도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것인데, 이 기타의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, 속성,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의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, 기능에는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 바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동차를 못 가게 앞뒤 좌우를 막았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손상된 게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것이고요. 그런데 이 사건에서 1심은 재물손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 대법원에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.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. 무슨 말이냐면, 이 재물손괴가 어떠한 형상이나 구조나 속성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목적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인데 자동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음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라고 대법원이 2021년에 판시를 내렸습니다. 이제는 그렇게 막으시면 재물손괴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.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? 처벌은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보여집니다. 막는 기간과 막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아마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실 것이고 약식명령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이고, 그 와중에 그 주차한 차량의 그 소유주와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얌체 주차로 인해서 내 영업을 못한다, 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고요. 나의 주거지에 들어왔다. 그러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처벌을 원하실 때 지금 이 얌체 주차족의 앞뒤 좌우를 막은 것은 자력구제를 한 것이거든요. 우리나라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아요. 내가 스스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.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혹은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또 국가의 도움을 받던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,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겠다, 그런 경우에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요. 다만 접수를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. 등기를 보내면 접수가 돼요.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을 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경찰서 민원실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거는 법령 위반이 아니에요. 다시 갖고 가세요. 반려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때는 제가 드리는 팁은 우체국에서 등기로 접수를 하셔라. 등기로 가는 서류는 접수가 돼서 사건 번호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사례가 있었죠. 해외여행 간다고 불법 주차해놓고 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, 그런 경우에는 그 차량 소유주랑 통화를 해서 견인 조치에 동의를 받고 견인을 하셔야 됩니다. 견인 조치에 동의를 안 받고 견인을 하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. 물론 그 구역 자체가 주차 금지 구역이면 시청에서 알아서 와서 시군청에서 견인을 해갈 텐데,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급해서 임의로 견인 조치를 했어요. 임의로 차량을 드러냈어요. 그럴 경우에 그 얌체 주차한 사람이 나에게 재물손괴 혹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게 정당방위.
정당방위가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긴급성이 요구가 되고 또 위험을 초래하였고 정당방위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. 어떠한 공무 중의 일이었거나 업무 중의 일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정당행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법이 이렇게 다 촘촘하게 상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우리 그 착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게 다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안심하고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되고요. 네, MS투데이 시청자 여러분, 동네 변호사 강대규였습니다. 저희는 다음 기일에 뵙겠습니다.